우리 지역의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이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미디어가 되고 또 하나의 사업이 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이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전북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의 최용석 원장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매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안병한 패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뭐 한류란 말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네. 뭐 그전에는 뭐 드라마도 있었고 K-팝도 있었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계에서는 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예. 어떻게 현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산업으로 인지를 하고 육성을 하기 시작한 게 한 네. 20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 2000년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만들어지면서 콘텐츠를 산업화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게임, 영화, 드라마, 케이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예. 지난 20년의 투자가 이제 비로소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감각적인 그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케이팝에서, 드라마에서, 심지어는 이제 베트남의 박강서 감독의 리더십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BTS가 네. 전 세계에 그 제2의 비틀즈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 국격의 상승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요즘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또 다른 경제 유가를 유발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또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자 입장에서는 네. 요즘 좀 일하실 맛이 나겠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 뭐 꼭 저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네. 자긍심과 그런 부분들이 높게 네. 인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환 패널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달라진 게 예. 우리 삶이 달라졌다라고 보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오락실 가고 게임하면 야 너 그러다 인생 망친다 이었거든요. 저 노래할래요. 너 딴 따라 돼서 뭐 하려고. 네. 이게 저희가 받았던 교육이었고 세대였다면 네. 지금은 그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뭐 취미가 됐든 관심의 분야가 그게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이 기업화될 수 있다라는 네. 것, 그 하나의 동작,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춤 사이가 돈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기업화되는 모델들을 얼마 체계적으로 유지할 것이냐가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의 예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네. 요즘인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또 직업 중에 하나가 1인 크리에이티브 네. 뭐, 예,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좀 발전성을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제 이렇게 콘텐츠만 봤을 때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환경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소위 이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네, 드는데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디지털 방송에 의한 1인 미디어, 그리고 이제 각종 영화, 게임, 뭐 VR, AR, 홀로그램 이런 부분인데 네.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는 그 ICT 기술이 기반이 되거든요. 네. 그런 ICT 기술도 저변에는 소프트웨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장비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네. 그 미국 이런 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중국의 그 낮은 단가, 그다음에 생산적인 규모 네. 이런 거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문화 고도의 인력들, 특히 그게 중앙 단위에도 부족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더더욱 더 아마 없을 것 같은 문제 같은데, 다만 우리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들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젊은 층에서 느끼기에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어도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예. 접근의 방식 아니면 통로가 너무나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했던 뭐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렇게 뭐 좀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여기에 좀 더 우리의 특색을 입히는 것, 두 번째 뭐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예. 저변 확대 훨씬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그런 어떤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개방성이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국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집중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우려스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18개월 정도 이렇게 예. 와서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판소리, 그 다음에 시, 서, 화 이런 것들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거는 문화유산 원형인 거지 그거 자체가 지금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아닌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우리 전라북도만 갖고 있는 훌륭한 문화 자원을 네.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거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각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기술이나 협업 체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던 거예요. 예. 거기가 시장이 있었고 해외를 진출하기 위한 발판도 거기에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5G라는 전 세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제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런 그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기업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5G 시대가 오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과 접근성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소비가 되는 일반 소비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는 건데 접근성은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늘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이 된 것 같고 예. 그게 굳이 그게 전북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또 하나 그렇다면 그런데 관심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전에는 그 뭐 서울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한테 관심 있고 누구에게 관심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정읍에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빵집 하나가 어디에 있는 짜장면집 하나가 정말 최고의 관심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서 예. 오히려 5G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시대가 지역에서 본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네. 1년 6개월 정도 네. 예, 이제 오신 지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잠깐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내려와 보니까 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전주 지역 또 우리 전북 지역 이렇게 관할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좀 아쉽다, 부족하다라고 느끼셨어요? 가장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건 훌륭한 전국의 어떤 시도보다도 예. 훌륭한 문화 예술인들, 문화 자산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경쟁력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그거를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그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문 기업이 또 부족해요. 그동안 조금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전문 인력도 키우고 나도 한번 이제 그걸 만들어 보고 서비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문화 유산들이 있는데 그 여러 문화 유산 중에서 요거는 좀 콘텐츠를 해봐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 분은? 음식이 맛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맛집이나 음식을 잘 소개할 수 있는 1인 방송 이런 콘텐츠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로서는 강원도나 또 저 바닷가 밑에 남도 쪽하고 다른 멋을 갖고 있더라고요. 산이 이렇게 아기자기 고즈넉하게 있고 평야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이런 평온함 그런 관광지로서의 또 매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로는 우리 한마디로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서화를 그가 갖고 있는 또 선비의 고장이고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지금 이제 그 5G 공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사람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는 실감 체험 콘텐츠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그거를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기회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 그 장 잘 담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어떤 이 장 자체를 장류 산업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20대 젊은 친구들이 어느 할머니 장 담그는 날 해서 장 담고 모든 걸 콘텐츠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할머니 10분 모이고 100분이 모이면 이게 장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전북의 장류 산업. 이런 식의 접근 방식들이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업화 모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인력들과 기존의 질서와 결합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뭐 개괄적으로 좀 짚어봤다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전북 문화 콘텐츠 진흥 산업 이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기반 게임 산업 육성해가지고 도내 게임 계열 기업들을 동반 성장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 육성 발굴, 일자리 창출, 게임 산업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연에 한 33억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 운영 사업에서요. 20억 규모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을 하고요. 지역 콘텐츠 기업의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전국에 콘텐츠 코리아 랩이 다 있는데 1년에 17억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거는 기업 차원 기술이 없어도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그게
창작으로 그리고 그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지역 콘텐츠 예.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 창작소라고 그래서요. 매년 이제 4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중음악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대중음악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군산에 작년에 이제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이 구축이 돼서 90억 규모로 구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가 육성과 창작 지원을 통해서 지역 특화형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진흥원이 전주에 네. 저희 본원이 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의 동서남북에 이런 거점 기관 하나씩 둬서 더 이제 큰 차원의 예. 거버넌스 차원의 육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콘텐츠화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네, 네. 결국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초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기초 교육이라는 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예. 제작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게 이제 초, 중, 고 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예.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분들을 위한 그 기업하고 연계형 교육 이런 예.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예, 전북 이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 관련된 좀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홀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홀로그램이 이제 저희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지폐나 네. 신용카드에 이 맞습니다. 반짝거리는 맞습니다. 스티커 같은 거 예,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홀로그램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오지가 않는데 어떤 겁니까? 그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공부를 많이 수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고 썼던 홀로그램은 저희 카드에 예. 보안을 위해서 그렇죠. 복제 방지를 위해서 예, 예. 옆에 조그맣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폐에 10,000원이나 50,000원권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있었는데 미래에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홀로그램 공연이나 전시, 그러니까 박물관의 유물 같은 것들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어떤 원격 회의, 원격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에서 또 많이 쓰일 수가 있죠. 뭐 해부학 실험을 한다든가 가상으로 수술을 한다든가 예.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병환 패널은 혹시 원장님 이야기하면서 뭐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느끼신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된 특징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앙 정부 기관이다 하면 지자체 뭐든 똑같은데 사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 그 정책의 소비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책 소비자들은 사실은 몰라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본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한번 기업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 기업화할 수도 있게 기술 지원이든 아니면 창업 지원이든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돌리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콘텐츠 관련된 부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이게 정책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할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했던 다양한 기업들 또는 여기에 육성된 인력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몰라요. 데이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더라라는 거고 이게 전라북도라는 측면에 본다면 전북의 청년 엑소더스 그래서 전북 못 살겠다, 전북 탈출하겠다라는
라고 하는 게 건 1년에 한 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외부로 학업이 됐든 뭐가 됐든 취업이 됐든 이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매력을 지닌 게 아마 컨텐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역으로 전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십사. 사실 나의 이 정책을 위한 이 사업을 위한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도 서울 고객이 아니죠. 우린 전라북도에 있는 고객이에요. 예. 같은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대학생이든 그리고 그 고객의 환경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의 정책과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전북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열심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사업을 그 다음 수준의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해서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또 지원하고 또 관련 업에서 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네. 새해 계획들이나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우리 전라북도만의 네. 그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 산업을 기반을 만들고 제대로 육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전라북도만의 콘텐츠는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통 문화 유물 유산 예. 그 소리, 시, 서, 화를 갖고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실감 콘텐츠를 네.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하고 글로벌 또 스타 기업을 네.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병환 패널도 좀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핵심적으로 뭐냐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한꺼번에 살리겠다. 예. 기반을 전체를 만든다는 원대한 포부는 아마 좀 장기 계획에 아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당면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산업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청년들한테 각인을 시키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그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을 거고 그러면 지역에서 나도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하나의 스타 콘텐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스타 콘텐츠를 발굴을 하는 것, 스타 예. 기업을 만드는 것도 좀 당면에서는 좀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예. 하나쯤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전북 지역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화 유산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조금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화 콘텐츠가 많은 것들이 좀 생성이 되면 이 전통이 현대가 되고 앞으로는 또 미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콘텐츠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흥원의 역할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